오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두 번째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지금 여러 가지로 꽉 막혀 있는데 말이죠. 이런 막힌 전국을 푸는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8일째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상정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로 단식 8일째신데 좀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상당히 힘든 상태이실 것 같은데요. 이 단식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어쨌든 이 세월호 특별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또 유가족들도 또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좀 국회도 국정감사부터 여러 법안 처리도 다 미뤄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 때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특별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가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특별법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이 법 제정 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이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제기된 거고 또 정치권이 아니라 유가족이 먼저 제기하고 350만 국민 청원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유가족들의 동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적폐를 해소한다고 했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니 또 국감이니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 눈높이로 또 유가족의 절실함으로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취지가 바로 특별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요, 지금 정치인이 국회를 지켜야지 시민운동가처럼 단식을 하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네. 국회의원이 단식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 인정합니다. 걱정하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치 현실이 참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번 특별법의 경우도 그랬는데요.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세월호 특별법안을 냈어요. 예. 그렇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양당이 유가족의 뜻도 외면하고 또 저희 같은 작은 정당은 철저히 배제된 채 이번에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았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그나마, 할 필요는 없는데요. 예. 두 번의 협상 실패와 또 유가족의 목숨을 건 단식을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민의 아픔을 대변해야 될 정치인으로서 정말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단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재협상이니 제재협상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뭔가 하여튼 좀 잘못되긴 잘못된 거죠. 물론이죠. 지금 이 특별법을 양당이 정말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는 제대로 된 법안으로 만들지 못함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이 올스톱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사실상 이 특별법 문제로 국회 기능도 정지가 돼 있는데 이 상황은 누구에게 책임이 크다고 보세요? 우선 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가장 1차적인 책임 주체가 여당이죠. 근데 이제 무책임한 여당과 또 무능한 야당이 의해서 지금 국회 파행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새누리당이 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장이 새누리당 단독의 판단이었겠느냐. 청와대의 뜻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임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러면 점에서 그 뒤에는 청와대 판단이 있다 하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께서 유가족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그 5월달에 담화를 발표하실 때 거듭 약속을 하신 거고 또 그 내용도 철저히 진상규명돼야 되고 유가족의 뜻이 먼저다 이렇게 거듭 약속을 하신 사안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요즘에 여러 경제 관련 법안들 처리 안 하느냐고 국회를 재촉하시는데 예. 이 세월호 특별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 모든 것이 중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이후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국민들은 그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특별법이 빨리 만들어지고 국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청와대 앞에 와 있는 것이죠. 대통령의 결단이 지금 가장 필요한 상황이다 하는 말씀이신데. 네. 근데 지금 청와대 입장은 단호하죠. 이 세월호 특별법 국회가 할 일이다.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입장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들이 이 참사를 겪으면서 이대로는 우리 국가의 총체적 붕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공감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가 기조를 선언하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 개조는 대통령이 주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은 그 국가 개조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또 약속을 하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유족의 뜻과 어긋난 이 세월호 특별법으로 지금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면은 당연히 대통령께서 솔선수범하셔서 진두지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할 수 있도록 법 만들어라 한 말씀만 하시면 다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런 비유했잖아요. 대통령과 만남을 요구하는 유족과 야권에 대해서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 같다. 모든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는 거. 이거 좀 무리한 요구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든이 아니죠. 이건 세월호 특별법은 말 그대로 특별한 법이고 또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법이고 또 대통령이 약속하신 법이죠. 세월호 특별법이 그 장난감처럼 하찮게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들이 유가족들께 전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대표님. 네. 지금 그 피해자에게 처벌권 주는 거 법치에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피해자들에게 누가 처벌권을 주자고 했죠?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유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 추천권 아닙니까? 추천권. 예. 진상조사위원회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유가족에게도 준다는 얘기고요. 아마 정부를 비롯한 여러 권력기관들을 제대로 진상조사할 수 있는 아주 중립적이고 유능한 그런 진상조사위원들을 추천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특별법이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만들어진 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그 세월호 참사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의 눈높이로 한번 개혁을 해보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이제 질문드린 게 이제 수사권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자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 얘기는요. 추천권은 특검 관련된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게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수사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자는 것은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유가족이 당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직접 진상조사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가족 일부가 지금 한 3명 정도를 추천하게 지금 안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가족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 5명 추천하고 야당이 5명 추천하고 또 대한변협이 추천하고 알겠습니다. 예. 훨씬 그쪽이 다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그거는 무리한 이미 말씀이죠. 예, 알려진 내용이라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심상